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111% 수익률과 2억 900만 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155% 수익률과 910만 원 수익 중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600만 원 수익과 환차익이 있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62% 수익률과 7,5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현재 총 3억 3천만 원 수익으로 쭉 떨어진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면서 제 자산도 함께 급락하고 있습니다. 제 금융자산이 이번 하락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점 대비 마이너스 9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소중한 9천만 원이 날아가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더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게 지금 1억이 날아가고 1억 5천이 날아갈까봐 일단 쫄아서 튀어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이 찰리 먼거가 말한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 라는 명언과 딱 연결되는 시기라는 거죠. 즉 우리가 장기적으로 2030년 이후에 그때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2025년 이 1월에 단기적인 조정을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주식은 대체 왜 떨어지냐? 이거 며칠 동안 말씀드려오고 있지만 여러 이유들 중 가장 주된 원인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급등입니다. 이번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정말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중 핵심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잘 버텨주고 있는 미국 경제, 그래서 금리 인하를 덜할 것 같고, 잘 안 잡힐 것 같은 인플레이션, 그래서 금리 인하를 또 덜할 것 같고, 여기에 트럼프 정책 우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유는 다양히 있겠지만 결국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급등은 미국 주식시장엔 부담을 주었다는 점을 볼 수 있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주식시장은 매우 높은 확률로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도 매우 가파르게 상승해주면서 어느새 4.8%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뭐든 하나 이 변곡점을 줄 재료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가까운 변곡점을 기대할 만한 재료가 바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들입니다. 이게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일단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 멈출 수 있습니다. 단기적이든 뭐든 말이죠. 다만 현재 상승 추세가 너무 빠르다 보니 지금 부담을 느끼는 미국 증시는 오랜만에 웅덩이를 파주고 있습니다. S&P 500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5%, 나스닥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6% 하락 중인데요. 비관론과 함께 웅덩이를 파주니까 어느새 다시 극도의 공포 구간 임박입니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은 신이라며 개미들이 모두 달려들었는데 개미들이 이제 다 달려드니까 바로 웅덩이와 함께 공포 구간이 찾아온 미국 주식시장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신 것은 대체 이번 웅덩이의 저점은 어디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맞출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웅덩이의 저점이 어디고 언제 반등할지 맞출 수 있다면 저든 다른 유튜버 분들이든 월가 또는 워렌 버핏이든 전 재산 몰빵 매수해버리면 되는데 투자로 부자가 되었다는 상위 0.1%의 투자자들은 다 분할 매수를 한다는 공통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못 버는 대다수들은 저점을 찾으러 다니지만 돈을 버는 극소수들은 가격이 적당히 싸졌을 때, 그러니까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로 줍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현재 S&P 500 주요 차트를 보면 SPY 기준으로 57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SPY 기준 570달러 부분은 기막히게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 121선 부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2차 매수까지 끝냈고 이제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차 매수 타이밍에서 반등해주면 좋겠지만 항상 더 안 좋은 상황들도 생각해보고 그 대비를 해두는 투자자가 되어야겠죠. S&P 500 주봉을 더 길게 펼쳐보면 아까 단기 상승 추세에서는 SPY 기준 570달러를 말했지만 좀 더 안 좋게 더 하락하게 될 경우 SPY 기준 5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되면 기막히게 중기적인 지지선과 닿게 됩니다. 만약 정말로 5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8% 하락하는 꽤나 고통스러운 조정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지 좀 더 지루하게 고통스럽게 지속될지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급등이 멈추고 하락 전환을 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최근 뷰를 공유 드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슬슬 개미들이 털려나가기 시작할 거라고 말이죠. 자, 이번 웅덩이에서 개미들이 털려나가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과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우상향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완만히 우상향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해는 모두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연평균 10% 수익률이라는 결과 속에 매년 평균 마이너스 14% 웅덩이가 발생한다 라는 과정은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웅덩이가 찾아오면 별별 이상한 합리화를 하면서 털려버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다짐하지만 매년 찾아오는 이 웅덩이에서 대부분 장기 투자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대선 다음의 주가 추이와 연결시켜보면 1분기는 보통 웅덩이를 파주고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대다수들은 이 웅덩이 구간에서 지금 하락할 때 무서워서 매도하시거나 옆으로 횡보할 때 지루해서 매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극소수들은 이때 어떻게 돈을 버냐? 바로 저런 웅덩이에서 남들이 겁에 질려서 싸게 매도할 때 저기서 분할 매수를 통해 모아가는 투자자들입니다. 실제로 저와 극소수 웅주러분들은 2023년 8월이죠.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을 때 저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소중한 5천만 원을 웅줍했었죠. 자, 그리고 작년엔 어땠을까요? 2024년 7월 기억나시나요? 대부분 가장 최근 웅덩이니 기억나실 겁니다. 샴의 법칙이 발동되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벌어질 것이다. 라면서 겁을 주면서 급락했던 웅덩이입니다. 저 때도 약 2,500만 원 웅줍했었죠. 그리고 이 차트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보면 딱 이 사진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미국 주식을 시작할 땐 아주 완만한 우상향을 상상하고 웅덩이와 하락이 너무나 쉬워 보였지만 실제로 그 하락, 웅덩이를 겪어보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섭고 내 자산이 줄어드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나 조정장이든 하락장이든 폭락장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구간에서 웅줍하셔야 한다 라고 강조드리고 제가 직접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요. 대체 왜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하냐? 바로 최저점에 몰빵 매수는 할 수 없지만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며 세계에서 가장 우상향 확률이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고점에서 매수할 때보다 손실폭이 적고 조금만 반등해줘도 빠르게 계좌 양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전마진 확보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투자금을 더 늘리면 더 높은 수익까지 얻을 수 있죠.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결국 극소수만 해내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공포와 고통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잘 버텨주면서 인플레이션이 반등할까 봐입니다. 여기에 트럼프와 연준 우려가 껴있는데요. 자, 과거에는 쿠바 미사일 사태, 베트남 전쟁, 스태그플레이션, 블랙 먼데이 사태, 걸프 전쟁, 9.11 테러,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코로나 팬데믹, 저 비관론들과 비교해서 지금 이게 겁먹어야 할 비관론인가요? 여러분이 진짜 쫄아야 할 건 미국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나 미국이 직접 참전하는 전쟁이 터졌을 때나 예기치 못한 어떤 위기가 벌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하락장, 폭락장이 찾아오더라도 저와 함께 최소 7년을 버티면서 웅줍하시면 여러분이 실패할 확률을 극도로 낮출 수 있습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자산을 크게 불리게 될 겁니다. 일단 딱 저와 함께 7년만 지속해 보면 되지만 말이 쉽지 7년. 이거 아무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소수만 자산을 불려나가고 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그런 더러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저 역시 이번 웅덩이로 약 9천만 원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럴 때 웅주 분할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빨리 9천만 원을 회복하고 자산은 다시 신고가 경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 계좌는 모든 웅덩이에서만 줍줍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직접 다 투명하게 공유드리고 이렇게 직접 웅덩이에서 자산이 줄어들고 그때그때 웅줍하는 것도 보여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만 성공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020년대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말로만 부러워할 겁니까? 실제로 기회가 찾아와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또 이번엔 어떤 핑계를 대면서 기회를 놓칠 건가요? 부디 이번 웅덩이에서 공포와 고통을 이겨내고
기회를 잡는 극소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실시간 웅주 만내로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기재해둘 테니 가입하셔서 꼭 기회 잡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